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조선 주세령 실시와 양조장의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정식 소주의 등장과 흑흑소주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업계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 설치 소주 주조장이 출현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정식 소주의 도입도 이루어져 1919년에 조선소주 주식회사가 평양부에 설립되어 조선산 사탕무 당미를 이용한 주정식 소주 주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율이 좋지 않았고 경영부진으로 인해 조선 주세령 위반 사건도 있어서 공장을 2년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신식 주조업자로 인천부의 아사히 양조가 설립되어 주정식 기계를 설치한 소주 공장을 건설하여 고량을 원료로 해서 소주를 제조해 팔았습니다. 평양부의 조선소주는 1924년에 사이토 주조 한명회사에 합병되어 1926년 11월에 대평 양조 주조 주식회사로 재편되었습니다. 주정식 소주공장은 이류가식, 기염식 등 연속식 증류기를 통해 주정을 제조하고 여기에 수분을 첨가해서 주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질이 소비자의 기호와 합치되지 않았고 판매 방식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소주 중심의 시장에 대한 큰 반영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법에 따르면 주정식 기계 소주와 재래식 소주는 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신식 소주는 검정을 받아 그에 따라 과세된 것에 비해 재래식 소주는 제조업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과세되는 등 차별도 있어서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인천부 아사히 양조는 1925년 봄에 대만으로부터 제당호 폐기물인 당미를 수입하여 주정을 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큐슈나 관동 지방에서 애용되고 있던 고구마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주 원료로서 당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선 주세령에서도 소주 원료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밀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대만으로부터의 당밀 수송은 처음에는 드럼통을 이용했지만 모지에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되기도 하여 약 50톤 정도의 기범선에 개별로 탑재하면 인천항에 양육 설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결국 유조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선 내에 첨체를 재배하여 제당업을 일으키고 첨체 당미를 이용해서 소주를 주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대만 당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만으로부터 당밀 수입을 담당한 상사는 처음에는 미치불산뿐만 아니라 그 후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사카시 쇼와 상회, 고베시 마사모리 산업주식에서도 당밀 수입을 취급했습니다. 신식 소주 공장은 주조 기술과 설비도 뛰어나 35도 소주 1석의 주조비가 기존 소주 18엔에 비해 6엔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래업자의 3분의 1 이하의 수준에서 소주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품질 형성이 가능해졌고 특히 재래식 소주를 배합, 조미하여 판매하자 1927년에서 1928년에는 다소 지반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원래 재래식 공장이었던 부산부의 마스나가 소주공장, 평양부의 칠성 양조 주식회사 두 공장이 새롭게 신식 공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조장 경영, 소주 판매, 증류기 등의 기술적 능률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재래식 소주로는 5,000석 또는 6,000석이 적정 규모였던 것에 비해 신식으로는 2만 석에서 5만 석까지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 재래식 업자가 주조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식 소주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 외에 조선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던
일본의 주조 자본에 의해 조선 내 소주 시장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조선 내 제조로의 전환이 도모되어 마산부의 쇼와 주류 주식회사가 1929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소와 주류 회사는 야마무라 주조계였으나 사쿠라 마사무네계로 전환되고 1934년에 34년경에는 이를 떠나 오사카 쇼와 상회계로 바뀐 주조회사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대선 양조 주식회사가 193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일본 주류 양조계, 나중에는 일본 주류계로 재편된 회사였습니다. 이들 공장들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재래식 소주에 대항해 가면서 증산을 거듭해 1929년에는 약 6만 7천 석까지 팽창하여 소주 시장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쇼와 공황의 영향을 받아 수요 부족으로 생산량이 한때 감소했지만 공황으로부터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7년에는 전체의 41%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2년부터 대만 사탕수수가 경제 면적이 축소되고 만주사변 후에 당밀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말린 고구마 및 고량 등을 점차 원료로 삼았고 부국으로 당화시켜 주조 발효를 하는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기호도 당밀 소주보다 전분 소주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료 조달을 모두 당밀에서 의존하는 것도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공유 원료로 아밀라로법을 이용하여 소주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대동양주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정식 소주의 증가는 기존 소주 시장에서도 염가의 소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고 판매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주 가격은 매년 하락하였고 1920년대를 걸쳐 쇼와 공황기가 되면 소주 일제당 가격은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주는 다른 조선주, 즉 약주 및 탁주 등과 비교해 저장성이 뛰어나고 운반 및 거래에도 매우 편리하여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먼 지역과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황해도 재령군의 경우 평양의 신식 소주가 표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운임과 중개업자의 구전, 기타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도 경쟁하기 힘든 염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원료가 저렴했던 것과 더불어 대량 생산에 의한 연료 및 인건비의 절약, 양조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탁주로부터의 그 원료 대비 주저량의 비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소주 가격을 최저가로 하여 지역 간의 소주 가격 차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축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양, 인천, 부산 등의 대공장에서 주저된 소주가 철도망을 따라 경성 등의 대도회지로 수송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이미 소주 유통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지인 경성으로 반입되는 소주의 경로는 대체로 조선산과 내지산이 각각 달랐는데 조선산 중 금강 및 복례표는 인천, 월선, 마루야마표는 영월, 칠성은 평양, 신풍은 흥수, 마루다이아는 사리원, 송내, 송경, 송엽, 송순, 송로는 개성의 각 역에서 철도편으로 입하하였고 내지의 것은 모두 해로를 통해 인천항으로 상륙하여 인천 화물역에서 철도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재래식 소주 양조업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었는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식 소주의 등장과 그 성장은 소주 시장의 대공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재래식 소주업자는 생산비 절감 방법으로 흑국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에서 재래식 소주는 누룩의 곡자를 원료로 양조되었는데
곡제는 생보를 이용해 누룩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생보리 전분은 당화 작업을 일으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썩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소주 원료 대비 주저량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아오모리 소주에도 사용되고 그 외에 규슈 남부나 여러 현에서 사용되어 좋은 성적을 낸 흑국을 기술관이 황해도에 도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키나와나 규슈에 비해 한기가 강한 조선에서도 흑국 소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료 대비 주저량 향상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 평남 등에도 보급되었고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조선 전역의 소주 주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식 소주업자도 겨우 경제적으로나 품질적으로도 주정식 소주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흑국의 보급 양산은 각도별로 조금 달라 가고시마에서 기술자를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술을 만드는 기술자를 고용해 보급을 도모하는 도가 있는가 하면 주접의 기술기관으로서의 주조기술관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조기술관은 1927년에 전조선 13도 및 주요 6부군에 배치되었는데 강원의 경우 소주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유즈미 우마사키가 직접 가고시마 본고정의 흑국 소주를 시찰하고 흑국 소주 연구 시험을 거듭하여 당원에게 강한 자신이 이상으로 삼고 있는 누룩을 만들어 현장 강습회와 순회 지도를 통해 보급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주조 기술관은 1934년 세무기관의 독립과 함께 각 세무감독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양조 시험소도 1924년 행정정지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1929년에 총독부 주류 시험실로 다시 설치되어 주조 방면의 연구와 주조업자의 지도를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주업자의 경쟁은 더 격렬해져 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최대 생산지인 평양이었습니다. 시내는 주조장이 24곳이나 있었고 생산량이 2만 석에 달했는데 현지 수요는 8천 석에 불과해 1만 석 이상의 소주가 다른 곳으로 이출되었습니다. 당미를 이용한 신식업자 이외에 재래식 소주업자들도 원료로는 만주산 고량 및 조를 이용했고 흑국 원료로는 남방의 쌀아기가 사용되었으며 재래적인 기술이나 설비도 뛰어났기 때문에 평양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우월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함흥의 경우 재래식 소주를 본래 1도 20전 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평양 등 평안도의 지방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경북 지방에서의 소주 소비는 1927년에 79,130석이었는데 그 중에서 현지 생산은 64,331석에 지나지 않아서 부족분을 평안도 지방에서 가져왔습니다. 종래 주정식 소주는 1도 12전에서 13전에 가져와서 중간 상인이 1도 4전에서 5전의 이익을 취하고 1도 16전에서 17전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았고 함경남도의 주조업자들도 소주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평안도 지방의 소주업자들은 주정식 소주를 흑국 소주 또는 곡자 소주와 섞어서 1도 14전에서 15전에 판매하여 함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쇼와 공황이 발생하여 평양에서는 주정식 소주업자와 재래식 소주업자의 경쟁이 격렬해졌고 대평양조가 주정식 소주를 1도 11전에 판매했으므로 평양의 재래식 소주업자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 흑국 소주들의 생산비가 1도 11전 5리였음에도 평안도 지방으로부터 운이를 포함해서 1도 12전에서 13전으로 함흥에 들여왔습니다.
생산비가 다른 흑흑 소주가 주정식 소주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함경도 지방에 수입되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수완은 실제로 귀신이라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공황으로 인해 원료가 되는 외제의 쌀아기와 현지의 고량을 염가로 구입할 수 있어서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었고, 평범한 사실을 평범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재래식 소주업자 간의 경쟁도 격렬하게 전개되어 함흥의 재래식 소주업자는 크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함경도 지방의 소주 소비량은 1929년에 7만 1,744석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외부로부터 이입된 것이 전체의 31%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경도 지방의 소주업자도 수익성이 뛰어난 흑흑 소주를 채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도 변하였고, 이 흑흑 소주가 기호 전환의 매개자가 되어 주정식 소주도 애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흑 소주의 보급은 조선 소주 제조업자의 자멸을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쇼와 공이 휩쓸던 중에 재래식 소주 업자의 경영 조건이 어려워지자 재래식 소주 양조업자들은 조선 소주 업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1930년 6월 30일에 총독부와 재무당국에 각서를 제출하여 소주 원료로서의 당밀 사용 폐지를 간언했습니다. 또한 소주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제조 증가로 투매가 일어나자 외상 매출금의 회수도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자 제조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신식 소주업자에 대해서도 제조 제한을 요구하였고 제한 실행 방식을 당국에 위임했습니다. 당밀 사용 폐지론자는 원료의 가격 차나 주조 설비의 격차로 인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소주의 원료로서 당밀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식 소주업자 측도 기호라는 점에서는 흑국 소주에 미치지 못하고 군소업자가 투매에 나서자 패멸의 불행한 처지에 신음하였기 때문에 전조선 신식소주연맹회의 이름으로 제조국장인 조선주조협회 회장 하야시 시게조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암묵적으로 당밀 사용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생산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즉 제조 난발로 인해 채산을 도제시하고 투매적인 행동에 나서 시장 가격을 어지럽히면서 2월에 판매전을 벌여 동업자의 자멸이 시간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품이 홍수와 같은 기세로 밀려들어 조선 내 동업자는 집안을 유린당하는 중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신식, 재래식 업자가 미미한 문제에 사로잡혀 서로 반목하는 우를 피하고 일치 협력하여 업계의 타결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제조량을 표준으로 하여 증가시키지 않을 것, 판매 가격을 협정하여 투매하지 않을 것, 향후 호황이 되어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에서 다시 협정할 것 등이었습니다. 재무당국은 재래식 업자의 각서와 신식 업자의 진정서를 받아 이것을 양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당밀 폐지로 대해서는 산업의 합리화의 관점에서 폐물인 당밀을 이용할 수 있고 제조 방법은 다르지만 주정에 물을 더하여 희석시킴으로써 소주를 주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원료로 당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구마 소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에선 30도 소주에 대해 청주와 같이 1도당 1엔 33전의 중과세, 주정에는 더 높은 1도당 1엔 80전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고 조선에서는 주세리 소주 47전, 주정 1엔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도는 소주 세율을 올리든지 현재 소주 세율을 감안하여 주정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요컨대 재무당국으로서는 당밀 폐지론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업체의 투매와 경영 악화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7월 21일에 조선 주세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제7조 주류 제조업자는 매 주조 연도마다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 종별로 예정 증가 석수, 제조 기간, 제조 방법, 양조 수를 기재하여 주조 연도 개시 전에 부윤, 군수, 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소주에 관해서는 현재 주조 연도의 예정 증가수를 초과하여 제조하려고 하는 자는 증가수, 제조 기간, 제조 방법, 양조수를 기재하여 주조 연도 개시 전에 부윤, 군수, 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산에 대해서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시장에 대한 개입도를 높이고 소주 시장의 수급 균형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7월 26일 재무국 내 주조협회 재래식 업자들 가운데 평양의 에사키와 윤, 진남포의 윤, 황해도의 나카무라, 신식업자들을 모아 아사히 양주의 나가이, 슈와주의 야마나카를 모이게 하여 총독부 개입을 전제로 일종의 수급 조정을 실현시켰습니다. 그 중점은 평양에 두어 함경도 지방의 소주업자에게는 조선 소주의 공경이 첫째, 평양 지방에 주조장 배치가 적당치 않은 것과 완선된 술의 이출을 기도하고 있는 것. 둘째, 평양도 지방의 주조업자가 흑국 소주를 싸게 팔아 주정 소주의 경쟁을 제시한 것이 있다고 보고 해결책으로서 평양도 지방의 주조장 배치를 변경하고 지방적 생산 과잉을 제한하여 이출 정책을 철폐할 것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안도 지방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업자들도 무모한 증석을 삼가해 1930년에는 16% 정도의 감석을 보여주었고 수량 조정을 통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아가 주조장 배치의 변경인 집약 합동이 이루어져 겸업을 포함한 소주 업자 수는 1930년 1386곳에서 1933년 635개소로 반감하였고 그 외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원료 면에서 다른 주정식 소주가 등장하면서 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재편으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던 소주 업계는 이렇게 경쟁 조건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정식 소주의 등장과 흑국 소주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카르텔 통제와 주정식 소주 회사의 경영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